네, 자 이번 시간은요 취업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제목만 들어봐도 이게 어떤 시간인지 대충 짐작이 가요. 바로 네. 이름하여 취업 고충 처리반인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는 거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싹 해결이 됩니다.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참 즐겁고 네. 예, 정말 듬직하십니다. 저처럼.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미옥 대표님 인생 상담을 이제 해주실 텐데 이분께 항상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네. 뭔가 명쾌하고 속이 그냥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지 우리 않습니까? 구직자분들도 맞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대기실에서 항상 이야기를 너무 즐겁게 이렇게 맞아요. 풀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잖아요. 네. 우리 구직자분들의 마음을 이제 좀 편안하게 네. 해주시려고 이런 코너 마련하신 거죠. 팬클럽도 생겼대요. 네. 정말요? 취업 고민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인데요. 네. 마음껏 물어보시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묻는 자에게 답이 있다 이 말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시면 해답을 내 것으로 쏙쏙 키워드 뽑아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우리 전미옥 대표님한테 취업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민 타파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샵 8181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02-84-1901번으로 전화하셔서 취업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첫 번째 고민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알아볼까요? 네. 3월이라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봄을 심고 싶은데 마음은 아직 겨울이니 행동도 게으르고 만사가 귀찮아지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마음에도 봄을 팍팍 네. 불러야 되는데 이분 마음은 아직까지도 한겨울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바야흐로 우리가 이제 3월이 왔는데 이 3월이라는 계절은 1월, 2월하고는 조금 다른 모드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싹이 돋는 시기, 또 꽃봉오리가 이렇게 막 터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뭔가가 이제 내포되어 있는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야말로 이제 구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신발끈을 한번 꽉 이렇게 조여매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네. 심지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이제 날씨는 지금 춥지만 올해는 집에 저희가 단독주택을 사는데 네. 올해는 토란을 좀 심어야겠다 그러시는 오,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추운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곧 심어야 돼. 뭘 심을까 했는데 올해는 토란을 심어야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시기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른 가지에서도 잎이 나고 꽃이 이렇게 피우는 것처럼 취업 준비하느라 이 겨울 또 지나면서 자신감을 좀 잃으셨다면 이제는 좀 다시 태어나는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다시 이제 봄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3월 달. 당신의 변심 그리고 당신의 변신은 무죄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목표하고 계획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잡아보시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취업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 명확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취업을 준비해서 좀 실패를 했다. 그러면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실패했는가 한번 이제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리뷰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실패를 위해서 내가 또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점검을 하신다면 검토를 하신다면 아마도 취업이라는 문에 또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도 이제 바쁘다고 핑계만 대고 이제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도 못하고 말이죠. 목표를 세우려면은 자신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라 그런 말씀이시죠. 구조조정을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또 바로 이 시간 관리입니다. 네. 시간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언제까지 나는 취업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확실한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사실 이제 이 목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감 시간 정해놓고 확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관리가 좀 중요하다는 말인데 아까 도서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공감받는 게 공부해야지 그러고 도서관 갔는데 문자 보내고 이러다 보면 네.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앉아만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그냥- 때도 시간 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한겨울 동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내 시간 활용 패턴을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일에 또 우선순위를 새겨서 안배를 하면 이 취업이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나를 만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씨 뿌리는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꽃도 피고 열매도 그냥 튼실하게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취업 고민을 좀 들어볼까요? 예.
자, 저는 이번 2월에 졸업한 취업준비생입니다. 기업에서 졸업 예정자를 우대한다고 하는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졸업을 하지 말고 한 학기 휴학할 걸 그랬나 후회도 됩니다. 취업준비생에서 취업재수생이 되고 백수로 살게 될까 봐 괴롭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자, 이 친구분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야지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2월에 졸업하신 분들 아마 마음이 참 괴로우실 맞아요.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자신감 가지시라는 겁니다. 이 한동안 구직자들 사이에서 기업은 졸업생들보다 졸업 예정자를 선호한다는 이 풍문들이 막 이렇게 떠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살 한 살 나이 더 먹는 것도 서럽고 또 주변에서 졸업 예정자 선호한다 그러니까 취업 재수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취업 걱정, 그다음에 마음의 압박 때문에 더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졸업 그 예정자 우대는 풍문일 뿐이다. 직무 능력, 그다음에 내 전공 관련 여부, 또 학점, 어학 성적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지 졸업 예정자라고 그래서 이 이득을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 재수생의 경우에는 내가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내왔는지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스토리도 좀 풀어낼 수 있으면 되고요. 공백기 동안 목적 없이 그냥 시간만 그냥 흘려보냈다. 이러면 이제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공백기가 있었다면 그 공백기 동안에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는다면 네, 문제가 안 맞습니다. 되겠어요. 예. 초조한 네. 마음 때문에 더 큰 일을 또 망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막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저건 저래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제한사항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도 싱숭생숭해지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 내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멀리 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내가 졸업을 했다. 2월에 졸업했다면요. 당당함으로 승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졸업한 다음에 또 이제 도전한다는 이런 패기를 갖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 질문 가보죠. 세 번째 질문 주세요. 3월에는 대기업 공채가 시작되잖아요. 불합격 통지 받은 적 있지만 이번에도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재지원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지는 않나요? 이렇게 걱정스러운 질문 보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요. 네, 이런 소문 좀 있었잖아요. 결론은 네. 이겁니다. 재지원한다고 절대로 주눅 들지 말아라. 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불합격한 회사에 다시 지원하는 경우에 떨어졌던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포탈 사람인에서 기업 인사 담당자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요. 기업 인사 담당자들 62.2%가 재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끈기와 도전 정신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또 기업도 재지원자를 합격시킨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됐는데 사실 이제 이 재지원자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자들도 얘기합니다. 다시 지원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강조할 수 있어야 되고 지난 지원 때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발전되고 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다시 이 회사 또 이 직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대시고 지난번과 비교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주눅 들지 마시고 서류를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번과 비교해서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데이터라든지 나의 달라진 포트폴리오를 첨부할 수 있다면 합격의 신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눅 들지 마시고 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밀어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자소서를 잘 쓰고 싶어요. 흔한 내용과 흔한 표현 없애고 식상한 이야기도 없애고 저만의 감동스러운 자소서를 쓰고 싶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 결말이 훤히 보이는 상황이다. 틀에 박힌 말이다. 이거는 개그 콘서트 보더라도 그런 식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뻔한 제목, 뻔한 표현은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자소서도 사실은 읽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지원한 어떤 직무나 산업 분야를 연결시키시고요. 이 연결시킨 부분들을 어떻게 중요 키워드를 뽑아서 해결 방법까지 곁들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신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또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베낀 티가 팍팍 나는 자소서, 이거는 이제 점검을 하시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소서의 항목들은 사실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한번 써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만의 것을
것으로 개성을 보여주되 창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결국 뻔한 것이 되고요. 매력적인 자소서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일단 적어보시고 출력하신 다음에 다시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하면 할수록 는다. 고치면 고칠수록 좋아진다. 이 자소서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 취업고충 처리반 함께 했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마음 먹기 중요하다는 거. 맞아요. 예. 그럼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오늘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